안녕하세요, 썰볼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프로야구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인데요. 요즘엔 프로 출신 방송인도 많죠. 하지만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 프로 진출에 실패한 많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마음대로만 흘러가진 않죠. 우리들도 어렸을 때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의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겨운 그런 보통의 어른이 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사연은 삶이 고되고 지친 분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엘리트 야구 선수 출신 40대 자영업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별건 아니고 작년에 개업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고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한 김에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그냥 고깃집 사장이지만 제가 한때는 야구 선수였거든요. 정말 지금 자리 잡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니 그때는 국민학교였네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야구를 시작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홈런 타자 장종훈이 모든 나이들의 우상이었던 시절, 저는 TV 중계 화면에서 나오는 장종훈 선수의 모습에 반해서 야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팀이 없었는데 근처 야구팀이 있던 곳에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4교시가 끝나면 학교 앞에 와 계시던 엄마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훈련을 하러 갔어요.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서 그렇게 차를 타고 훈련을 하러 가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매일 훈련을 보내고 또 훈련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돌아가면서 선수들 간식도 준비하시고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땐 어렸어서 엄마의 상황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운동한다고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그렇게까지 희생하라 한다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집이었는데 지출이 꽤 많이 나가거든요. 아무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야구팀이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좀 더 훈련이 많았고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때 나 야구한다는 거 왜 들어줬냐고 여쭤보니 제 고향이 비평준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서 지역 야구팀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고등학교라도 가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켜주셨다고 하네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것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같은 학년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국가대표로도 뛰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서 저희들 몇 명 같이 끼워서 진학시켜주셔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운동선수를 하기에는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중3 때 키가 175cm에 몸무게는 65kg 정도 나갔었어요. 일반인이라면 나쁘지 않았지만 운동선수로는 부족한 스펙이죠. 그나마 달리기는 빠른 편이어서 대주자로 쓰이긴 했지만 신체 조건이 부족했기에 부모님도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3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갑자기 키가 크더군요. 키가 185cm까지 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몸무게는 크게 늘지 않았어요. 70kg에서 75kg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힘이 좀 늘었어요. 그래도 10kg 정도 증량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전 고등학교에 가서 외야수 포지션을 받았고 타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홈런 타자는 아니었지만 훈련이 끝난 후에도 스윙 연습을 계속해서 컨택이 괜찮다는 평을 들었어요. 물론 매일 밤마다 스윙 3000개씩 하고 잤었습니다. 제 우상 장종훈 선수도 연습생에서 홈런왕까지 노력으로 올라갔으니 저도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에서 같이 진학한 친구 덕에 저희 팀은 승승장구였습니다. 동기들이 전부 벤치를 지키던 1학년 때에도 그 친구는 에이스 투수이자 클린업 타자로 뛰었어요. 2학년이 되자 전국대회 타격 부분에서 항상 상위권에 올랐고요. 그 친구 덕에 대회 입상도 많이 했습니다. 청룡기,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전부 4강 안에 들었고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기여도는 100 중에 한 일 정도이고 그 친구 덕이었죠. 저의 활약이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율 3할 이상은 항상 유지했고 외야 수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었고 기량이 더 좋아진 친구 덕에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졸업 시즌이 되었고 대망의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야구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프로로 바로 지명되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서 저도 내심 지명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전 지명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제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선수,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받아주는 구단도 없었어요. 스카우트 리포트의 키는 크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 외야수로서 펀치력이 부족하다, 중견수로 쓰기에도 수비 범위가 넓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드래프트에 실패하고 이젠 대학 진학을 노려봤습니다만 저를 원하는 팀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0년 넘게 야구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설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프로라는 벽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신세가 처량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너무 흔하니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훈련했고 또 성과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제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주신 부모님, 프로가 되어서 계약금을 받으면 효도하고 싶었는데 이젠 전 야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단푼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장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인데 프로는 고사하고 대학팀에서조차 뛸 수 없다니 대체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군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프로 경력도 없는 고졸 야구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나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매일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훈련하던 습관 때문에 누워있는 게 어색했는데 누워있다 보니 또 그건 나름대로 편하더군요. 10년 만에 첫 휴식이었죠. 그렇게 집에서 반년을 빈둥빈둥거리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이 되셨나봐요. 어느 날 기분 전환하게 밥이라도 먹으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새로 생긴 고깃집이 있다고 먹으러 가자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세상 처음 보는 컨셉의 고깃집이었어요. 그동안 고깃집이라고 하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먹는 그런 분위기만 경험했는데 거기는 레스토랑인지 고깃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일하는 분들도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고 있었고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컨셉의 고깃집은 없었어서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깃집 알바인데 제 눈에는 그게 왜 멋있어 보였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처음 보는 광경에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나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오늘 갔던 고깃집에서 일할 거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래 뭐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낫겠지. 한번 해봐라. 그것도 다 사회 경험이니까. 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던 아들이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으셨을 거예요. 저는 당장 다음날 식당으로 찾아가 알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치고 왜소한 거지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덩치가 좋으니 힘 좀 쓰겠네 하고 바로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으니 셔츠도 잘 어울리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유니폼을 받고 입어봤는데 야구 유니폼만 입던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뭔가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며 정말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시급 2,000원이었는데 시급도 점점 올라가고 3년쯤 하니까 홀에서 경력이 가장 많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데 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야구 유니폼보다 이 식당의 유니폼이 제게 더 잘 맞는 옷 같았습니다. 그렇게 6년쯤 홀에서 일하다 보니 주방 인원이 펑크가 날 때 제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거기서 고기 손질하는 법, 반찬이며 음식 만드는 법들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렇게 그 식당에서 거의 10년을 일하며 거기서 알바하던 친구와 사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야구를 그만둔 뒤로는 정말 일만 하며 얼마 안 되지만 월급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무렵 더 이상 직원으로만 일해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배운 노하우로 제 식당을 차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건 아니지만 고깃집에 대해서는 10년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야구도 10년 했는데 고깃집에서도 10년 했으니 프로에 버금가는 실력 아니겠어요? 그렇게 상가 계약을 하고 식당의 컨셉을 잡고 메뉴를 구성하고 오픈했습니다. 다행히 고깃집은 고기만 신선하면 못해도 평타는 치니까 직원으로 일할 때보다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고기 맛있다는 입소문도 나서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요. 그렇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장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저도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니까 식당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야구를 그만둘 때보다 더 슬프더군요. 몇 년간 키워온 내 매장인데. 그렇게 코로나 때는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도 뛰면서 버티다가 작년 가을 다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다행히 정성껏 손질한 고기의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는 코로나 전처럼 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은 야구장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모습을 꿈꿨는데 지금은 고기 불판 앞에서 집게와 가위를 들고 있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누구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절 보고 힘내세요.